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시각화를 이제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배웠으니까 이러한 시각화를 조금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서 실습을 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실습할 데이터는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실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어떤 것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이제 첫 번째로는 책 권별 사망자 수의 추이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거를 한번 시각화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쟁의 공격과 수비 진영의 규모를 시각화를 하는 실습을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좌의 게임 데이터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데이터를 소개하기 전에 왕좌의 게임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아마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본 그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그 미국 드라마인데 HBO에서 방영한 이제 판타지 TV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시즌 1을 방영을 해서 2019년 8시즌, 8개의 시즌으로 구성돼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끝난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원작 소설은 뭐 조지 마틴의 얼음과 불의 노래라고 하는 이런 원작을 기반으로 이제 처음에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판타지 세계가 있어요. 이 웨스테로스라고 하는 대륙이 있는데 그 대륙 내에서 그냥 여러 개의 국가들이 이제 서로 통치권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판타지이면서도 약간 중세시대 느낌이 나는 그러한 드라마인데요. 여러 개의 연맹 국가들이 있어요. 7개국이 있는데 그 7개국의 통치권인 철의 왕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철의 왕자, 즉 통치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싸움을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가문들이 등장을 하고 그 가문들이 서로 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가문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게 이제 주된 스토리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어떤 얘네들은 이제 북쪽 지역이 있어요. 북쪽 지역이 있어서 이 북쪽은 약간 좀비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백귀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쳐들어오면서 오면서 이제 그러한 이 웨스테로스 대륙을 그런 지켜내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드라마가 되게 유명해진 이유는 이제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그래서 막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이게 처음에 드라마를 볼 때 막 이렇게 몰입해서 보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주인공 같으니까 이 주인공의 이제 나의 감정을 이입을 해서 보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그런 걸로 처음에 굉장히 쇼킹했던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데 이러한 드라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간단한 분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좌의 게임 데이터는 캐글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제공받아서 가지고 온 데이터입니다. 캐글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데이터 과학자를 위한 홈페이지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설립이 돼서 데이터 과학자나 그런 머신러닝 개발자들을 위한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 가장 유명해진 거는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과 분석 코드도 제공하고 온라인 교육 등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제일 유명해진 건 사실은 이 경진대회 때문이에요. 이 경진대회를 하면 이제 어떤 회사,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자신의 회사들을 뭔가 이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경진대회를 열어요. 경진대회를 열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분석 결과를 도출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경진대회를 이제 기업이 등록을 하면 그 등록된 그러한 경진대회를 이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실제로 막 분석해가지고 서로 이제 컴피티션을 하는 거죠. 경쟁을 해서 이제 1, 2, 3등 순위가 매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서 이러한 경진대회를 개최를 할 때 어떤 리워드, 보상을 보통 이제 등록을 하는데 이제 보상을 등록을 하는 게 뭐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회사의 입사 티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리워드를 통해서 경진대회를 굉장히 붐을 많이 일으켰던 그러한 매우 유명한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여러분들의 뭐 SNS 데이터를 여기다 제공해주고 이 SNS를 뭐 잘 분석해가지고 뭐 관계망을 잘 분석해서 뭐 해달라라고 하는 뭐 요청이 있으면 뭐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1등한 사람한테는 페이스북에 바로 프리패스 입사권을 주겠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리워드를 주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경진대회를 많이 개최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캐글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데이터는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가문들끼리 서로 전쟁하는 데이터다 보니까 가문들끼리 전쟁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battles.csv라고 하는 파일에 전쟁 정보들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총 25개 정도의 컬럼들이 있는데 뭐 전투의 이름, 그리고 이 전투가 벌어진 연도, 그 다음에 실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공격 진영에 대한 정보와 수비 진영에 대한 정보들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정보들을 쭉 그 왕의 정보와 공격 진영과 수비 진영의 왕의 정보와 그 전쟁에 참여한 가문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어태커 1번부터 뭐 디펜더 4번까지 이렇게 쭉 그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공격 진영과 수비 진영의 그 병사의 숫자,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그 전쟁이 이루어졌는지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그런 전쟁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는 그 death.csv예요. 그러니까 사망한 캐릭터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마시고요. 이제 스포일이 될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지 마시고, 이제 저희는 이제 사망한 캐릭터 정보가 쭉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대충 이렇게 보시고, 아무튼 이제 이 데이터에는 그 사망한 캐릭터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 몇 년도에 죽었는지, 그리고 책이 원작이니까 책에서는 언제 죽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그 다음에 노빌리티는 귀족 여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저 5개의 컬럼들은 이제 1권부터 5권인데 첫 번째 GOT는 첫 번째 1권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한 여부, 두 번째 컬럼은 2권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래서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총 2개의 분석을 이번 시간에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책의 권별로 사망자 수를 이제 시각화를 해볼 겁니다. 그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사망한 캐릭터에 대한 정보에는 각각의 캐릭터들에 대한 사망 정보들이 나와 있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저 데스이어가 NaN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통계를 내서 이제 권별로 이제 사망자 수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1권부터 5권까지 해서 라인 그래프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는 실습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배틀스라고 하는 전쟁 정보에 그 전쟁에 대한 이름과 그리고 공격 진영과 수비 진영의 병사의 숫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각각의 전쟁들에 대해서 공격 진영과 수비 진영에 대한 데이터를 이와 같이 막대 그래프의 형태로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렸던 대로 왕좌의 게임 데이터를 이제 2가지의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건데, 그 데이터를 일단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battles.csv와 death.csv 2가지의 파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battles 데이터를 일단 가지고 오겠습니다. pd.read csv 함수입니다. 콤마로 구분되어져 있는 csv 함수라서 read csv 함수를 통해서 파일의 경로를 전달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디렉토리 밑에 데이터 소사이어티 게임 오브 스론즈라는 디렉토리 밑에 .csv가 있습니다. 이 경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상대 경로죠. 상대 경로니까 이 주피터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밑에 데이터 디렉토리 밑에 이런 데이터 디렉토리 밑에 battles.csv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로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긴 애들은 우리가 경로만 처음에 잘 맞춰 놓으면 탭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잘 가져갔는지 헤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잘 가지고 온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총 25개의 컬럼이 있고요. 네임은 전투의 이름이죠. 전쟁의 이름, 그리고 언제 발생한 연도, 그다음에 배틀 넘버는 ID 값이고요. 이 공격 진영 쪽의 왕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수비 진영 쪽의 왕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어태커 1번부터 디펜더 4번까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가문에 대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공격 진영 쪽의 가문, 수비 진영 쪽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어태커 1번부터 4번, 디펜더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이유는 각각의 가문이 연합해서 공격하거나 연합해서 수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문의 정보들이 2개 이상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하나의 가문끼리만 싸웠다고 하면 어태커 234랑 디펜더 234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NAN 값으로 처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메이저 캐릭터가 죽었냐 안 죽었냐, 뭐 주요한 캐릭터가 사로잡혔냐 안 사로잡혔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어태커 사이즈와 디펜더 사이즈는 공격 진영과 수비 진영의 그 병사의 숫자죠. 그런 숫자들도 여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쟁이 벌어진 위치, 로케이션, 뭐 지역, 리전, 그다음에 어떤 특정 특이사항, 노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값이 컬럼들이 있고 값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배틀들 정보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데스 정보죠. 데스도 마찬가지로 CSV 파일입니다. 그래서 read CSV에 똑같이 데이터 디렉토리 밑에 데이터에 탭을 누르면 자동 완성되고요. 여기에서 des.csv 해서 헤드 des.csv 여기가 des.csv가 아니라 캐릭터 des.csv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임, 이름과 그 사람의 가문, 그 다음에 언제 죽었는지, 안 죽었으면 이렇게 NAN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 원작이니까 책에서는 언제 죽었는지, 그리고 책에서 언제 등장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젠더는 성별이고요. 노빌리티는 귀족 여부입니다. 1이면 귀족, 0이면 평민. 그리고 얘는 게임 오브 스론 1권에서 나왔다, 2권에서 나왔다, 3권에서 나왔다, 4권에서 나왔다, 5권에서는 안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봤고요. 이런 데이터 두 가지를 기반으로 우리가 좀 시각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책의 권별로, 사망자 수의 추이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사망자 수를 구해야겠죠. 데스라고 하는 데이터에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이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가 그 북 오브 데스라고 하는 컬럼 있죠. 이 북 오브 데스라고 하는 컬럼에서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각각 권별로 몇 명 죽었는지를 우리가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카운팅을 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애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value count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value count라고 하는 함수는 시리즈의 함수예요. 시리즈의 함수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시리즈의 함수라서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데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래서 여기에 value count를 실행하면 뭔가 이제 이상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값들이 쭉 나오죠. 이것도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좀 바뀌었네요.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에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실행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지금 보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value count는 각각의 값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라서 시리즈에 대한 함수인데, 그래서 우리가 카운팅 하고자 하는 value count를 하기 전에 먼저 북 오브 데스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겠습니다. 컬럼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이 해당 컬럼만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NAN 값들은 카운팅 안 하면 되죠. 안 죽었으니까. 그리고 5라고 나온 사람, 5가 몇 번 나왔는지, 그러면 그게 5권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러한 컬럼을 하나 선택을 하면 얘는 이제 데이터가 시리즈가 되고, 이 시리즈에서 value count라고 하게 되면 실제 1권에서 몇 명 죽고 2권에서 몇 명 죽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권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피벗 테이블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 집계 하는 거죠. 뭐 그룹 바이 함수를 쓰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데스의 피벗 테이블, 일단 데이터를 권별로 모아야겠죠. 이 캐릭터들을 권별로 모아요. 1권에 죽은 사람은 1권에 죽은 사람끼리 모으고,
이권에 죽은 사람은 이권에 죽은 사람들끼리 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룹 바이 컬럼이 저 북 오브 데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인덱스를 북 오브 데스로 주고요. 컬럼주는 줄 필요 없죠. 인덱스랑 컬럼주 둘 중에 하나만 이제 그룹 집계 함수를 컬럼을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요. 예, values는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이제 널값이 없는 값 아무거나. 예, 그래서 아까 여기서 널값이 없을 만한 거는 뭐 이렇게 추정을 할 수도 있지만 널값이 없다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 이 데스에 인포 함수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인포 함수를 실행하시면 각각의 컬럼에 값들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죠. 전체 917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917개의 난널 밸류가 있는 이런 네임 같은 것들은 널 값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values의 네임 그리고 어그리게이트 펑션은 카운트 개수를 세면 되겠죠. 예, 널 값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이유는 널 값인 경우에는 카운트 수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 보여지는 거는 피벗 테이블 하면 데이터 프레임 형태고 지금 우리가 밸류 카운트를 쓰면 시리즈 형태이긴 하지만 결국 데이터는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밸류 카운트를 했을 때 얘를 시각화할 때에는 그렇죠?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각화 해볼까요? 그냥 플랫 함수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그래프가 뭔가 이상하죠. 예, 이상하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그려진 그래프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이 데이터는 밸류 카운트를 쓸 때에는 이 값을 한번 보시면 1, 2, 3, 4, 5번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값을 정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ort index. 그렇죠? 인덱스라면 이 인덱스의 라벨 순으로 정렬이 되죠. 오름차 순으로. 그래서 1, 2, 3, 4, 5로 정렬이 되고요. 이 데이터를 제가 북 오브 데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된 북 오브 데스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플랫 아이고. 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뭐 피겨 사이즈를 5,3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 x틱이 1권, 2권, 3권, 4권, 5권이니까 0.5권 단위는 없죠. 네, 그러니까 얘도 그냥 x틱스를 저 북 오브 데스에 인덱스로 지정을 해주시면 1, 2, 3, 4, 5권 이렇게 깔끔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y 값의 범위를 0부터 120까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이 플랫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x축의 제목이나 y축의 제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었죠. 타이틀, 뭐 사망자, 권별, 사망자 수, 추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려진 그래프를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피겨와 액세스 간의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막 실행을 해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의아한 경우들이 많을 수 있을 수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플랫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면 여기 밑에 요런 값이 하나 뜨죠. 액세스 서브 플랫이라고 하는 게 뜨는데 요거는 이 플랫이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리턴된 객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액세스 서브 플랫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얘기했던 액세스예요. 액세스. 하나의 액세스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리턴을 받는 거고 리턴 받은 거를 이 주피터 노트북이 바로 아웃풋 창에 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access라고 하나 AX라고 저장해 볼까요?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똑같이 출력이 되고 이 AX를 또 출력해 보고 싶으면 또 출력해 보시면
이제 뭔가 이 액세스 객체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왜 출력이 안 될까요? 뭔가 그래프가 안 그려지죠. 예. 왜 안 그려질까요? 이게 왜냐면은 이 그래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종이가 필요하죠. 종이를 보여줘야 종이 위에 있는 그래프가 보여지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액세스만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그냥 이 액세스에 대한 정보만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 액세스를 나중에 다시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피겨, 즉 종이를 출력을 해야 돼요. 종이를 출력해야 그 종이 위에 있는 그래프가 보여지죠. 그래서 이 액세스를 가지고 있는 피겨를 선택을 하셔야 이제 나중에 다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X축 제목과 Y축 제목도 바꾸고 싶은데 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 set X 라벨 연도 아니 권별 권수 권이라고 하고요. 이 X의 set 라벨은 사망자 이렇게 세팅하고 싶다 라고 하면 세팅을 실행하죠. 실행하면 이게 실행이 될 거고요. 이 실행된 결과를 다시 보기 위해서 피겨에다가 액세스를 다시 실행하면 이와 같이 추가된 애들이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액세스와 피겨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이해하고 계시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를 파일로 저장하고 싶어요. 네,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면 막 여러분들이 구글링에서 검색해 보시면 save figure라고 하는 함수가 있대. 이 save figure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하면 된대 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먼저 찾아보시면 save figure 좋아. 그러면은 내가 저거를 인자로 받았으니까 이 ax.save figure를 하면 되겠지 라고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save figure라고 하는 함수가 없대요. no attribute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에러가 나오죠. 이상하다. 구글링 했을 때는 분명히 이 save figure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리고 정작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액세스와 피겨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계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세스는 그냥 그래프고요. 그 그래프를 담고 있는 종이죠. 종이인 피겨. 피겨를 여기서 출력해야지만 출력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save figure라고 하는 이 함수도 액세스의 함수가 아니라 피겨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를 담고 있는 피겨를 먼저 선택을 하고 거기에 save figure를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파일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test.jpg가 생긴 걸 보시면 이렇게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열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실행했던 이 그래프가 그려진 것,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실습은 대규모 전투의 공격 진영과 수비 진영의 숫자를 한번 시각화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프를 봤을 때에는 전투의 제목과 그렇죠? 전투의 제목과 그 전투에 투입된 그 공격 진영과 수비 진영의 숫자를 이제 시각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체 전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이제 공격과 수비 진영 숫자를 합쳐서 10,000명 이상인 대규모 전투, 대규모 전쟁인 경우에만 만들겠다, 그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전체 배틀스에서 대규모 전투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스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규모 전투만 선택을 할 거니까 아까의 공격과 수비 진영의 그 병사의 숫자는 어태커 사이즈와 디펜더 사이즈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태커 사이즈 이 사이즈의 값과 배틀즈의 디펜더 사이즈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게 10,000 이상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생성하면 되겠죠. 이 조건을 충족하는 이 true인 경우에만 내가 선택을 하겠다라고 해서 색인 기호를 넣어주게 되면 그 해당하는 전투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빅 배틀즈 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 컬럼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필요한 컬럼만 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컬럼은 그 전투의 이름과 그리고 어태커 사이즈와 디펜더 사이즈 이렇게 세 개의 컬럼이 필요하죠. 그래서 빅
배틀지에서 3개의 컬럼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네임과 어태커 사이즈와 그리고 어태커 사이즈와 디펜더 사이즈 이렇게 3개의 컬럼만 이렇게 선택을 해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빅배틀즈에 다시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각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얘는 단순히 시각화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보여진 그래프의 형태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빅배틀즈에 일단 플랫 함수를 실행을 할 거죠. 그리고 바그래프를 실행을 할 겁니다. 그죠? 네. 바 형태의 그래프였으니까 바 형태의 그래프를 이렇게 실행을 할 거고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뭔가 x축에 의미 없는 숫자 값이 나열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x축은 로우 인덱스가 지정이 되죠. 그래서 로우 인덱스를 그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을 로우 인덱스로 지정을 해주시거나 혹은 우리가 x라고 하는 인자에다가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x축에 틱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90도 돌려서 봐야지 해석이 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보다는 바 h를 보는 게 훨씬 더 바 h로 보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어태커와 디펜더의 격차, 각 전투에서의 격차는 한눈에 쫙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여기에서 가장 그 공격 진영, 수비 진영 합쳐서 가장 많은 병사가 투입된 전쟁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한눈에 우리가 딱 보긴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스택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얘가 기본적으로 false죠. 스택을 쌓지 않는데, 그래서 쌓지 않아서 어태커 사이즈와 디펜더 사이즈가 이렇게 각각의 막대로 표현이 되는데 얘를 true로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의 막대로 표현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막대, 2개의 막대를 합친 값의 길이만 보고도 이제 어떤 전투가 많은 병사가 투입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 왕좌의 게임 데이터를 소개를 하고 그 소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습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